네, 지금까지 우리가 연말정산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봤는데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 내가 어떤 병원을 다니는지 또는 나의 교육비가 얼마가 발생하고 있는지 또 심지어 무주택 확인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출하겠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회사에 알려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꺼려집니다. 나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회사에다가 다 제출을 하기 싫다, 원치 않는다라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부러 나 그냥 혜택 안 받고 연말정산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죠. 회사 몰래 이제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한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부양가족공제를 신청을 안 하고 그죠, 등본을 제출 안 하고 그냥 넘어가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굉장히 개인정보에 민감한데요. 자, 연말정산 꼭 해야 되는지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말정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를 볼게요. 즉, 내가 원천징수 당한 것보다 소득세가 더 많이 나와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연말정산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 요거를 국세청에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 납부세액 있는데 왜 안 했냐? 요거를 국세청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 전산망이 굉장히 발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회사에서 내 월급을 지급할 때 이미 국세청에서 다 신고가 들어가야만 회사에서 입장에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어차피 회사가 신고할 때 나의 소득이 자동으로 다 집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국세청에서 모르게 나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즉,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얼마가 있다라는 걸 국세청에서 알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납부세액이 있는데도 왜 신고를 안 했어? 즉, 왜 연말정산 안 했어? 라고 해서 무신고 가산세라는 것이 약 20%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페널티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내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에다가 국가에서 만든 그러한 법을 지키지 않은 그러한 대가로 거의 벌금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벌금의 성격인 무신고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그 기간에 대해서 내가 납부세액이 있는데 안 내고 그냥 넘어간 그 기간에 대해서 연체료 개념의 가산금이라는 것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체료 개념도 발생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납부세액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 조그만 것을 피하려다가 더 큰 페널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연말정산을 꼭 하셔야만 이러한 것들을 피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환급세액이 있다라는 경우죠. 그래서 환급세액이 있는데 즉 내가 원천징수 당한 것보다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더 적어서 지금까지 내가 원천징수 더 많이 당해왔어. 그런데 그냥 연말정산 안 하고 넘어갈래 라고 했을 때 국세청이 먼저 전화해서 환급세액이 있는데 왜 신청을 안 하셨나요? 연말정산 다시 하시면 환급세액 드릴게요 라고 연락이 올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옵니다. 네, 절대 안 와요.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 절대 안 와요.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안 챙겨준다라는 거죠. 즉 그냥 내 손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그냥 포기하고 환급을 못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또 더더욱 나의 혜택을 챙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연말정산을 하고 싶었는데 또는 이미 했는데 내가 반영을 못하고 넘어간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월세세액공제 같은 경우에 자, 요거를 집주인이 싫어한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나 지금 월세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서류 제출 안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참고로 월세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놓쳤다, 반영 못하고 넘어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있죠.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자, 그래서 31일까지 놓쳤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서류를 다 챙기셔가지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출을 하시면 그것을 반영하여서 5월 달에 다시 연말정산으로 이제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반영한 세액이 계산이 되니까요. 2월 달에 연말정산 놓치고 넘어간 게 있다 그러면 5월 달에 보충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놓쳤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세금을 예전에 더 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내가 받아야 할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한 2년 전 거, 이미 3년 전 거를 놓치고서 5월 달까지 놓치고서 그냥 넘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자, 경정 청구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경정 청구라는 말이 좀 어렵죠. 경정 청구라는 거는 세법적인 용어인데 이거는 내가 지난 기간에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에는 그거를 다시 돌려달라라고 나라에다 청구하는 것을 경정 청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5년 이내라는 기한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5년 전 거까지 내가 세금을 더 낸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보충하셔서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경정청구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놓친 서류를 그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 국세청에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경정청구로 처리가 가능하니까요. 자, 세금 더 낸 경우에 즉 5년 이내 라는 조건이 붙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세금이 더 많이 나왔던 또는 세금이 적게 나왔던 그리고 내가 놓친 게 있어서 세금을 더 내고 지나간 건 내가 지금 까지 챙겨야 되는 그런 것들을 내 스스로 챙길 수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이번 시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